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오늘도 해피런 하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대충 정리해서 왔거든요. 뭘까요? 준비하면 기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떤 분이 농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고등학교까지만 나오시고 좀 이렇게 자격 조건이 좀 열악하신 분이 저한테 메일로 문의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점수제라든가 그동안의 이민법에서는 사실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열악한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뭐냐면은 RNIP, 그래서 어느 우리 구독자분께서, 애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이게 뭔지 좀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고 오늘 인제 한국에서 애청자분이 한 분 오셔 가지고 저희 집에서 인제 또 마당에 깻잎 따다가 맛있게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근데 언뜻 얘기하는데 "아우 뭐 지방에 이런 게 있는데 유학만 해도 영주권 준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뭐냐고.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아는 이민법에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뉴스라 제가 지금 캐나다 이미그레이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캡처도 하고 웹사이트도 들어가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선물 한 보따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면 기회가 온다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제 영상 보면서 용기 얻고 동기부여 받으시고 힘차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지금 왔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사실은 많은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찾아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이 왜 생겼냐면은요. 저는 이제 캐나다 현실을 먼저 아니까 항상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해가 빠르세요. 제가 여기 인제 17 년째 접어드는데요. 한 10년 전에 저는 여기 뉴스를 항상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할 걸 대비를 해서 우리 캐나다 이민 정책하고 그거를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 전 세계가 굉장히 열심히 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소도시, 대도시 할 것 없이 다 일궈 놨어요. 그런데 그다음 세대들, 사실은 우리 세대가 문제인 거야. 베이비 부모 세대가 문제야. 아이들을 너무 곱게 키워 가지고 제대로 안 해 보면은. 그래서 그 세대들이 열심히 일궈 놓은 뭐 농업이든 공업이든 뭐 서비스업이든 해 놨는데 그 이후로 그거 물려받아서 열심히 할 아이들이 후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은퇴자들의 젊은 자식들은 다 대도시로 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 은퇴자들이 인제 노령화가 되면서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체할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대도시 소도시 할 것 없이 벌써부터 이거 예견하고서,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을 뭐 투자임이 기술임이 엄청 뽑았잖아요, 그동안.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소도시에 가신 분들이 또 대도시로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도시들이, 제가 소도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소도시가 현실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소도시에서 이민이 얼마나 더 잘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도시는 이미 포화된 상태인데 인제 소도시를 보니까 점점 인구가 줄고 노령화는 심각해지고 대체 노동할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동안 좀 주춤하던 이민이 획기적으로 영주권 받고 가는 이민 제도가 AIPP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AIPP가 성공으로 잘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2,500명 워커들이 새로 들어와서 AIPP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럼 기타 뭐 곱하기 3-4 자녀들 가족들 오면은 계산을 해 보세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굉장한 인구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그거 성공한 걸 보고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루럴 노스웨스트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그래서 소도시, 그다음에 북서쪽 좀 떨어진 데, 그리고
AIPP 지역 외에 모든 주에 해당됩니다. 연방 정부에서 이 BC주, 알버타주, 사스캐치원, 마니토바주, 온타리오주, 누나벗, 유콘,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이 총 8개 주, 그러니까 AIPP하고 퀘벡 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주에 공표를 했어요. 그 커뮤니티에, 그 소도시에 "니네가 신청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내용이 궁금하죠? 자, 근데 이 8개 주 중에 전체 주가 신청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방에서는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인제 각 그 주의 소도시에서 연방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청한 지역이 총 11 개더라고요. 그중에 온타리오가 5 개, 그다음에 마니토바가 2 개, 사스캐치원주가 1 개, 알버타주가 1 개, BC주가 2 개예요. 제가 사는 BC주에 버몬이라는 곳이 포함되더라고요. 마니토바에는 브랜든이라는 도시가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인제 소도시 신청 접수 기간은 끝나서 이 11개 주를 목표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자, 이 11개 주가 선정이 됐고요. 그럼 우리들의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자격이 정말 웬만하신 정말 목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유학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 됐었잖아요. 이제 이쪽 지역 거의 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이 2년 이상 듣고 그 사이에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죠. 그러면은 2년 안에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어요. 18 개월 정도만 지나면 16 개월 정도 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조금씩 나열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잡 오퍼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유학생으로 가는 신분이 두 가지가 다 돼요. 이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유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받겠죠. 자, 잡 오퍼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기본 미니멈 경력들이에요, 다 보니까.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 3년 이내에 1년 경력, 그다음에 그 직업군은 제로 A, B, C, D까지 있어요, 보니까. 물론 대충은 알죠. 모르면 반드시 NOC 주꾼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 NOC 주꾼 중에서도 좀 참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CD가 해당됐는데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프루트 피커, 그러니까 농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도 뭐 오이를 따거나 토마토를 따거나 이런 일도 계속 연중 뭐 해야 되잖아요. 뭐 파를 뽑는다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소도시들은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농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막말로 여러분 지금 특별한 기술 없고 어떤 특별한 돈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청소라도 뭐 농장이라도 뭐든지 한다면서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2019년 올해 6 월부터요. 5 년, 그러니까 2014년 6 월까지겠죠. 5년 동안 유효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 번 항상 얘기했잖아요. 준비하고 기회하고 돈, 기술, 그다음에 영어.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가 기본이 있으면 다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돈은 물론 뭐 한 2 천만 원 이상은 다 있죠. 돈은 그 정도 하면 되고요.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한국에서 이 CD 직업군은 같은 경력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프로피커는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NOC 중에 A, B, C 직군에,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포함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자격에 1 년간 그 NOC, ABC 중에서도 그 직업군 중에서도 경력이 한 단계 낮거나 한 단계 높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경력 1년 인정받는 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한국에서 제 영상 보면서
뭐 차일드 케어 지금 일하고 계신다거나 그 뭐 미장원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지금 배우고 계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이런 자격 요건이 되는데 잡 오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잡 오퍼는 이 11개 지역 중에서 그 거기서 인제 뽑는대요. 뽑으면은 거기다 인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아직 지금 이게 그 커뮤니티에서 신청만 해 놓고 아직 그 어플라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말하기를 2019년 하반기에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지를 공개한답니다. 정부 요원들이 현재 8월 달까지는 거의 휴가 때문에 일을 많이 못 하거든요, 이게 스타일이. 그래서 인제 막 9 월부터 아마 일단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내가 보기에는 10 월쯤에 공표를 하지 않을까, 11 월이나. 뭐 늦으면 12 월에 듣는데 12 월은 거의 또 휴가들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보통 9 월 준비해서 10 월, 11 월쯤에 공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11 개의 지역을 잘 공부하라고 써 있어요 거기도. 서치를 해서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서 잘 보고 내가 갈 만한 곳, 내 직업에 합당할 만한 곳 있는지를 서치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지역을 내가 다 들어가서 인구 몇에 어떤 직업이 잘 나가고 어떤 칼리지가 있고 다 제가 서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11개 지역 여러분한테 다 보여 드리려고. 왜냐면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한테 "어느 지역을 가냐. 어느 college 를 가냐."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건 못 해요.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잡 오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잡 오퍼를 딱 받고 워크 퍼밋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정부에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면 2020 년부터 영주권 받고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지금 해요. 그니까 잡 오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잡 오퍼를 받으면 일할 사람이 당장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아마 굉장히 패스트로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해당 직군에 그 NOC에 해당 직군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여기를 설치해 보시고 제가 사이트 올려 드리니까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도 대박이에요. 유학생은 무조건 2년 이상입니다. 1년 안 돼요 여기는요. 2년 이상 뭐 서티피케이트든 디플로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2년 이상짜리 들어가서 최소한 16 개월 이상 살고 18 개월 때까지 인제 거기 어떤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서티피케이트 디플로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년 반짜리가 많아요. 1년 뭐 10 개월, 2년 안에.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2년 이상의 그 풀타임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등록을 하고 대신 그 안에 16 개월 살고 18 개월까지만 그 어떤 자격증이 디플로마나 서티피케이트 이런 게 받으면은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면 여러분 물론 취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유학생들은 취업하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무조건 영주권 신청이 되고 대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잡은 뭐 얼마든지 잡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석박사도 돼요 보니까. 물론 석박사도 그 디그리 따는 동안에 풀타임으로 해야 되죠. 모든 학생들은요 풀타임으로 해야 되고 파타임 안 되고요. ESL은 안 됩니다. 프렌치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풀타임으로 이 그 디그리 딸 기간 안에 3 년이 됐고 4 년이 될 수 있잖아요. 상관없이 그 석박사 준비하는 공부하는 동안에 18 개월만 이상만 되면은 최소 18 개월 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주권 신청함과 동시에 내가 영주권자가 되면은 학비도 싸고요. 뭐든지 직업도 내가 골라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조건 같은 경우에. 아 그리고 영어를 보니깐요. 여기에는 캐나다 벤치마크예요. 그러니까 어 제로 A 까지는 6 캐나다 벤치마크는 좀 굉장히 헐거워요 솔직히. 좀 쉽습니다. ESL만 다니면 돼요. 벤치마크 6 이고요. 그다음에 B는 5, C, D는 4 예요. 사실은요. 캐나다 벤치마크로 여기서 ESL 다니면 되거든요. 4 는요. 그 여러분 보통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은요 한 6 개월, 3 개월만 다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제 영상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4는 이미 넘어갔고 6도 넘어갈 거예요. 캐나다 벤치마크는 쉽습니다. IELTS 기준으로 안 해요 보니까. 여기는 캐나다 벤치마크야. 불어로 가시는 분들은 불어 벤치마크로 하시면 돼요 4. 4는 아마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인제 유학을 안 하실 분들은 잡 오퍼를 받는 건데 저라면 이 지역을 제가 다 올려 드릴 테니까 방문을 해 가지고 잡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마니토바 그 브랜든도 가 봤고 소도시를 사실은 많이 굉장히 갔었거든요.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나이들이 60대 70대 분들이 일하거든요. 그분들은 누가 일할 만한 사람만 있으면 하기 싫은데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우리 한국 분들이 가면요 다 은퇴할 거예요. "들어가시라." 그러고 "우리가 일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버는 지역 뭐 브랜든 지역 제가 인터넷 찾고 제가 다녀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거 정보를 제가 다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고 나중에 필 딱 당기고 '여기다.' 그러면은 가셔요 그냥. 가 보셔 가지고 잡 원티드 아마 모든 마트나 식당이랄까 아니면 무슨 그 카펜터라든가 그 플러밍이라든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그 농장 그런 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서 열심히 준비하고 영어하고 기술도 지금 연마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유학으로 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사이트에 반드시 들어가서 몇 번씩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다 됩니다. 또 저도 덕분에 이번에 공부했고요. 아 여러분들한테 막 저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아우 좀 심란해요. 여러분들 온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수월한 곳이면은 가서 좀 고생해서 살더라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캐나다는 다 시골이라고. 너무 그 소도시에 답답할 것 같고 갇힐 것 같다고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넓고 어 편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정말 일자리도 많고요. 훨씬 많습니다. 대도시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지금 주변에 보면요. 영어 안 되고 점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이런 분들 소도시로 가라고 이런 길을 열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소도시로 가야 돼요 사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대도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도 지금 입에 익숙하지 않은데 RNIP 그 사이트 잘 보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이 없으면 다 사라집니다. 해피런 뛰세요.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뛰시면서 준비 더 열심히 하시고 이게 5년 기간이니깐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도 하나도 안 늦었어요. 충분히 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캐나다 현실을 꼭 보시고요. 저를 보면은 굉장히 즐겁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다들 막 이민 오고 싶으신데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